이슈 스트라이크 2부 진행을 맡은 지인앱의 김만식 전문가입니다. 매주 목요일 날 프로세스 투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해 드렸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 프로세스 투자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단계, 6단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기법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소개 보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중심의 철저한 시장 분석, 실적 연계, 수급 호전주 밀착 공략, 매월 10% 수익을 목표로 연 100% 수익을 달성한다. 한만식 대표의 프로세스 투자, 지금 시작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지난 시간하고 좀 마찬가지로 시장을 간단히 한번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사이에 시장이 또 큰 변화가 좀 나타났고요. 오늘도 그렇고 또 어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해외 시장은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일시적으로 장중에 1800 또 이탈이 좀 나왔었고요. 오늘도 해외 시장이 반등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 약간 보합으로 강보합으로 해서 마감이 되는, 시장이 왜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일까라는 그 의아한 모습들이 많이 또 궁금해도 하실 것 같은데요. 시장이 조금 주변 시장과 다르게 디커플링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가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의 특징, 강의를 통해서 몇 번 언급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생 시장의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국내 파생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뭔가 빠지면 더 빠지고 또 올라오면 또 더 올라가고 하는 부분인데, 남들이 올라올 때 못 올라오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부분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부진하게 좀 흘러간다라는 얘기 먼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조금 리스크 관리 쪽, 오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관심 있게 좀 기울여야 될 부분 자체는 시장이 반등이 좀 7월 초 중심으로 해서 바로 나와야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칫 예를 들어서 7월 초까지 다음 주죠. 오늘과 내일 진행되고 있는 유로 정상회의와 또 내주 초에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멘텀이 좀 나타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다행일 걸로 보여지는데, 아직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을 공격적으로 매도한 부분이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전 저점이 1776인데요. 그 밑으로 한번 또 충격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약간 날씨는 덥고 한참 한여름인데 시장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상황, 위치, 또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꼭 체크하셨다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주식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기다려도 좋을 것 같은데, 자칫 위험 구간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정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다시 공략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번에 한번 저점 형성이 되고 또 6월 초죠. 약간 과하게 하락이 나왔다가 1900대까지 반등을 보여주고 지금 또 한 열흘 사이죠. 지금 일시적으로 전일에 1800이 이탈되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고, 계속 밑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어제 오늘 좀 보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변동성을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고 또 장중에 주변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당연히 오늘 우리 시장도 1% 이상의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시장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약한 것은 장중에 매매 동향을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선물 쪽의 시장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개인인데요. 개인이 선물을 과도하게 매도하는 부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이미 했기 때문에 개인이 지금 선물을 크게 매도하면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오전에 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은 콜 옵션이죠. 콜 옵션에서 개인이 과도한 콜 옵션 매수, 금액적으로 한 8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개인이 강하게 지수 상승 쪽에서 수익이 나는 콜 쪽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 외국인들은 매도하면서 오히려 지수는 아래쪽으로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가 위쪽으로 오후장 들어와서 낙폭을 축소했던 부분은 개인이 풋 쪽으로 오히려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가는 거. 그 대신 외국인들은 오늘 풋을 매도하고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풋 매도, 콜은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오후장에 낙폭을 좀 줄인 부분이 있고요. 기관이 막판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에는 500억 가까이 매도했는데요.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조금 답답한 것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중에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수가 빠졌다 올라왔죠. 오늘 장중에요. 장중 그 지수 움직인 거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같이 매매 동향하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조금 그 시장 보시면서 많이 답답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장중에 아침에 약간 1827까지 올라왔다가 1806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거의 뭐 약간 플러스로 지수가 오늘 마감이 됐는데 기관들 매매 패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밑으로 매도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매수하면서 같이 연동이 되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중에 한번 매도했다. 기관 투자자들도 장중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의아할 수도 있죠. 기관이 좀 지수를 방어하고 견인하고 뭐 이런 쪽에 지수 방어 역할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 투자자 자체도 좀 장중에 저렇게 단기로 시장 연동해서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지수로 아까 설명드렸을 때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지수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요 자체가 밑으로 깨지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1700이든 1600이든 이렇게 그 어디까지 빠지는 거는 또 중요하지 않고 한번 충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리스크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부분 자체는 어떠한 변화가 나오면 지수가 1800을 이탈하고 1700 초반까지도 또 한번 심하게 한 단계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 하는 부분 첫 번째는 환율을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환율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환율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1150원이 있고 1160원이 있고 1170원 세 가지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150원 밑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1900포인트로 안착될 확률이 높다는 거.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 근데 1160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1800 포인트 이하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다행히 환율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이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다시 1160원 위쪽으로 올라간다. 지수가 1180이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부분은 환율을 좀 체크해서 보시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죠. 지수가 이 저점을 다시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밑으로 하락이 나온 부분인데요. 그러면 추가로 한 번 더 뭐 1800을 이탈하고 더 하락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선물에서 한 번 더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한 번 더.
그래서 수량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보통 지금 지난번에 매도가 나온 숫자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뭐 몇 번 그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장중에 16,000계약 매도 나온 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수치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보게 되면 뭐 2,900 종가 기준이죠. 예, 종가 장중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을 3,000에서 4,000개 이상 추가 매도가 만일에 보인다. 특히 현물하고 같이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주식의 비중을 일시적으로라도 한 50% 이상 축소했다가 다시 예전과 마찬가지죠. 뭐 선물에 대량 매도가 들어오는 그런 시그널이 보일 때 그때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쪽에 그 리스크 관리 기준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환율이 1,160원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두 번째, 외국인이 대량 선물 매도요. 선물 매도 3,000개 이상. 이런 모습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가 1,800을 이탈하고 한 번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면 비중을 한 50% 정도는 한번 줄였다가 다시 한번 시장이 안정되는 걸 보고 대응을 하시자라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준, 그거 하나 좀 설정해 두시고요. 리스크 관리와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지수 관련되는 종목들이죠. 지수와 관련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조금 다른 것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쪽은 차트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충격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두 개를 같이 켜서 보시게 되면 지금 코스피 쪽은 지금 1900에서 이렇게 급락이 100포인트 급락이 나오고 21선이 이탈이 됐지만 코스닥은 다릅니다. 그죠? 지금 21선 지지 5일선까지 지금 지지가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 시간에서 잠깐 언급을 시켜드렸는데 코스피 시장이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포트에 코스닥 쪽 관련되는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지금 코스피보다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포트의 잔고 비중을 그쪽으로 하시는 거.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 투자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 전체 주식이 보유 주식이 지금 100%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가 뭐 한 30%, 여기 코스닥이 한 70% 이런 정도 비중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차트의 모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점검하셨다면 잔고 내에 종목의 그 포트 비중도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조금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장이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수급으로 같이 보셔도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스닥 쪽은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쪽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좀 바꿔서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쪽은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이 지금 5일 연속이죠. 5일.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 반대로 개인이 매도하고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은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개인이 매수기가 있는 시장, 업종, 종목도 마찬가지죠. 일반 개인들이 몰려서 있는 시장에는 그 투자 비중을 축소해라라고 한번 언급드렸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걸 딱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시장과 다르게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중을 좀 조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그 아래쪽으로
한번 충격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충격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환율이 1160원, 외국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는데 과거 작년 정도 차트를 같이 보시면 옆에 작년 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년 유럽 사태 일어났을 때 결국은 시장이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지만 연초에 반등을 준 모습인데요. 지금 급락이 나오고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파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보시게 되면 한번 하락 나오고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렇게 파동을 하고 기간이 좀 옆으로 흘렀는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할 거냐 이런 정도 기간으로 그러면 지금 하반기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생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 생략이 되고 결론이 나는 거는 7월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결론은 일단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아래쪽에 대한 그 출렁거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쪽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지금 또 선물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조금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그 외국인 투자들 또 기관 개인 파생 시장 쪽에 누적적인 동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은 지수가 떨어졌을 때 수익이 올라가는 형태로 조정 쪽의 포트죠. 지금 조정 대비 선물 매도한 부분도 있지만 선물을 지금 대량으로 매도했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파생 쪽에서 수익이 나는 구조고 개인은 반대로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 구조. 이것이 지난달에 한번 계속 설명드렸을 때 외국인은 위쪽으로 보고 개인은 아래쪽으로 봐서 그 동시만기 때 지수가 충격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갔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 아래쪽이 풀려 있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풀리려면 이렇게 풀리려면 선물 매도했던 것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옵션만 놓고 보면 다음 달은 동시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옵션만 놓고 지금 설명한다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들 그림으로 봐서는 여기가 손익분기점이니까요. 249 그러면 지수로 따지게 되면 한 1890까지는 반등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1890까지는 지수가 반등이 나와도 지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현재 정도로 봐서는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근데 개인은 파생 쪽에서 수익이 나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252.5 그러니까 1914 요 구간이 개인은 1914까지 올라와야 된다. 여기는 1890까지 올라와도 손실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옵션 만기까지는 15일 정도,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많이 올라오면 거의 한 1900대까지는 올라올 여지는 있다. 좀 풀리게 되면 더 이상 악재가 없고 뭐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지만 이렇게든 저렇게든 약간의 선물이 나오고 또 중국의 금리 뭐 인하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ECB 쪽에 뭐 3차 LTRO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크게 나쁜 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일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치는 1900 정도 61선까지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올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고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위쪽은 많으면 1900 그래서 1875에서 1900 정도 이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 때죠. 이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올라가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종가로 1800을 깨는 이탈 또 수급의 악화, 환율의 급등 이런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줄였다가 다시 지지되는 걸 보고 매매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다음 주까지 정도 대응을 하시게 되면 크게 시장과 관련돼서는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프로세스 투자 성과를
지난주 이번 주 간단하게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8일 날 또 새롭게 1억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까지는 6월 21일 시장이 계속 지금 6월 18일 1억 스타트해서 지금 한 73포인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잔고는 지금 지난주까지는 한 3%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로 지난주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또 변화가 있었던 거는 지금 한 2% 정도, 한 1% 정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요. 전체 말씀드린 대로 포트에 있는 비중이 거의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코스닥 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쪽, 코스피 쪽은 지금 삼성전기 정도 하나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도 비중을 또 한번 축소를 시켰던 거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이 1부, 2부 때 말씀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쪽으로 축소를 많이 했고, 코스닥 쪽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포트의 종목의 비중을 조금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 이번 주, 지난주 대비해서 있었던 것은 두 종목, 골프존하고 바이로메드하고 두 종목 매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실현한 게 있는데요. 일부 전량 매도한 것도 있고 비중을 좀 축소한 것도 있습니다. 골프존은 지난번에 한번 바닥에서 급등할 때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 매도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로메드 급등, 앞에서 급등이 나오고 숨고르기 할 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조정이 나오고 급등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충격을 줍니다. 시장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밑으로 더 뺐다가 급반등을 시키는 거. 물량을 털어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밑으로 올라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급락을 시켜서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량을 뺏었다가 세력이 다시 끌어올리는 정도로 그렇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 한 두 종목 시장이 지금 이렇게 세진 않기 때문에 한 그 5% 정도 수익이 나게 되면 일단 실현시킨 정도로 해서 매매를 시켰습니다. 전체 지난번에 한번 6월 18일 전에 그때 한 17% 정도, 지금 한 2, 3% 정도, 한 20% 정도 지금 그 수익을 내는 걸로 보여드렸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 종목 전체 세 달 동안 한 2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하락을 했는데도 일정 수익을 좀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 점검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그 마지막 강의 해드리는 거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프로세스 투자가 총 6단계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단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 투자 계획 수립하는 부분, 시장 흐름 파악, 종목 선정, 종목 점검, 그다음에 실시간 매매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단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투자의 마지막 단계가 리스크 관리인데 직접 주식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의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뭐냐라고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잔고에 대해서 꾸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잔고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매매한 결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지난달 매주 한 번씩 점검하시는 것도 좋고요. 매일매일 점검 당연히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제 또 내일 거래가 끝나면 6월달 한 달 매매가 끝나게 되는데 매월 매매가 끝나게 되면 그달 매매했던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거.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났고 또 뭐 때문에 수익이 줄고 손실이 났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세웠던 원칙과 기준을 내가 얼마나 지켰는지, 지킨 게 몇 가지고 또 지키지 못했던 거, 뭐 예를 들면 손절매라든지 아니면 또 이익 실현에 대해서 몇 퍼센트 또 한 종목에 몇 프로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한 기준을 지켰나 안 지켰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점검을 하는 건데요.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보유 잔고를 수시로 점검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매매 결과를 분석하는 거, 손익 요인을 분석하는 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고 수시 점검은 우리가 맨 처음에 1단계 때 투자 목적 또 이 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투자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원칙대로 지금 현재 잔고를 체크해 가지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 종목의 30% 이상은 사지 않는다 아니면 뭐 40% 정할 수 있죠. 제가 그때 기준을 한번 정해드렸는데 앞전에도 지금 일부 때 어떤 분이 LG전자를 100% 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100%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50% 안짝으로 약간 종목을 좀 분산하시는 거. 뭐 종목이 3개가 좋다, 4개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한 6개 왔다 갔다 10개는 넘기지 마시라. 예, 그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있고요. 종목을 가능하면 10개 안쪽으로 6개 왔다 갔다 정도로 투자하라는 그 한도를 지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 끝나기 전에 10% 손실이 나게 되면 매도를 일단 하자라고 하는 거, 손절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보유 종목 매도를 손절할 때도 있고 목표가가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 매도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10%를 목표를 잡았는데 아까 성과나 지난주 성과를 보게 되면 5%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에도 매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지금 상승장이 아니고 박스 내지는 또 조정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목표 수익률을 한 5%로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 일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 수익률 같은 거 약간 변경을 하셔서 운영하시려고 하게 되면 복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약간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결과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달 하시는 거. 한 달 동안 내가 매매했던 걸 가지고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시장은 몇 프로 올랐는데 내 수익률은 몇 프로가 되는지, 그다음에 혹시 뭐 신용이나 뭐 이런 걸 사용했는지 여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는 거고요.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사용하지 되죠.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또 박스장이 아니고 시장이 좀 강세장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 레버리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사용 여부, 또 아니면 장이 안 좋은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오히려 손실을 키운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매매했던 거 반드시 아까 제가 그 차트를 가지고 차트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한번 이 차트에서 매매한 종목을 가지고요. 종목을 가서 이렇게 복귀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가 적정했는지 이때 매도가 적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시고 차트를 좀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이 차트 보는 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분석, 보유 종목, 그러니까 그 투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한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최소 한 2주 아니면 최대 한 4주, 한 달 이상 갖고 있는데 수익이 나지가 않는다, 손실도 안 난다라고 했을 때는 종목을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기간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손익 요인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손익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 매매했던 내역을 가지고 성과를 좀 분석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종목을 매매한 종목이 매매 종목 수가 총
10개를 매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이 난 종목이 뭐 7개, 손실이 난 게 3개,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HTS 화면에 보시게 되면 매매 내역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매매했던 종목을 쭉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종목마다 수익률이 어떻다 이렇게 종목별로 손익을 볼 수 있는 화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종목을 매매했고 수익 난 게 몇 개, 손실 난 게 몇 개. 그리고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고 손실이 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만 들어가면 손실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 종목 나하고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는 주식. 나한테 궁합이 잘 맞는 주식. 주식도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매매하셨다가 경험하신 사례가 있을 텐데요. 나한테 수익이 잘 주는 종목,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으로 집중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성과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수익이 난 종목이 몇 개고 손실 난 게 몇 개고 또 수익 난 종목, 손실 난 종목을 차트에 직접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매수했는지, 왜 매도했는지도 같이 작도를 해놓으시게 되면 좋다라는 거죠. 이때 매수가 적정했는지 또 아니면 이때 팔았던 게 적정했는지라는 부분들을 작도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일기 쓰고 우리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좀 하셔야 됩니다. 전체 그 프로세스 투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강의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 투자분들 직접 투자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좋은 종목을 하나 얻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낼 수는 없을까라는 쪽의 생각이 거의 80%, 90%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의 투자 습관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또 외국인 투자자들 아니면 뭐 주식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달래 고수는 아니고 또 뭐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성공한다, 성공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투자에서 성공을 한다, 수익을 낸다, 또 시장이 전쟁터라고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전쟁터 같은 주식시장 많이 흔들흔들하고 변동을 많이 주고 또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시장인데요.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수익을 내시려게 되면 지금 그동안 설명드렸던 프로세스적인 감각, 체계적인 거 뭔가 어떠한 틀에 의해서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프로세스 투자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정리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투자하실 때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거 투자에 대한 목표가 있느냐, 어느 정도 수익을 내려고 얼마나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가, 투자 목표가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원칙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것이 없다면 목표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목표 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칙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반드시 목표와 원칙은 설정하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려면 지금 시장의 상황이 어떠한지 매일 주기적으로 시장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면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주식의 비중을 늘리냐 줄이냐, 확대, 축소를 기준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떠한 기준이 생기면 축소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이 생기면 늘려야 되고 또 어떠한 변화가 생길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처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죠. 시장이 이게 다르다고 하게 되면 뭐 30대 70% 비중을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시장에 대한 파악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장 파악에 대해서 하는 방법 한 두세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뭐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라고 대부분들도 얘기하고 올라갈 땐 또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 번째, 종목을 내가 어느 종목에 투자할 건지 큰 바운다리를 정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바운다리 속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매수할 종목을 선정할 건지 종목 선정하는 나만의 기준을 가져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의 기준. 종목을 어떻게 매수 그 종목을 선정하게 됐냐라고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게 되면 방송을 보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샀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기준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만들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이런 기법이나 또 공개 방송이나 투자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저 기준이 내 목표를 달성할 때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있으시면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이 선정이 되면 종목 점검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을 점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또 수급에 대한 분석, 창구에 대한 분석을 미리 하셔야만 종목 선정하고 분석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해야지 그냥 종목 좋다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사시면 올라가면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불안하고 또 이걸 뭘 팔아야 될지 올라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종목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얼마에 매수할 거냐, 어떻게 매수할 거냐, 또 얼마 되면 매도하고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손절 매도 이런 기준을 본인이 잡으셔가지고 설정이 된 다음에 매매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실시간 매매는 실시간 매매와 관련돼서 몇 가지 기본적인 탭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가 창을 보는 방법, 거래량에 대한 부분, 또 주가가 올라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몇 가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시간 매매 기법. 이 강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거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실시간 매매하는 부분 또 아니면 가능하면 간단하게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리면 이왕이면 싸게 매수하라는 거. 종목을 선정해서 분석에 따르게 되면 매수 주문을 가능하면 마이너스권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라는 거. 그리고 쭉 올라가게 되면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장중에 시세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예약 주문이라는 거 기능이 있다고 했죠. 예약 주문을 통해서 미리 밑에다가 하단에 매수 주문 밑에서 그다음에 일정 목표치로 매도 주문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세를 보고 있으면 얽매이게 되죠. 얽매이게 되니까 시세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매일매일 점검했던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떨어져도 팔고 올라가도 파는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주문을 내놓고 장 끝나고 와서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그 컴퓨터 앞에 얽매여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는 매일매일 할 게 많죠. 시장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또 새롭게 매매할 종목이 없나 종목 선정도 하셔야 되고 종목이 선정되면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을 하시는 거고 매일매일 장중에는 실시간 매매를 하겠지만 장이 끝나고 나게 되면 장후에는 장후 해야죠. 이거는 장후
장중에도 장중 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종목 선정은 장후에도 장후에 하셔야죠. 장후에. 이것도 장후에.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장중에는 시장 점검하고 매매하시고 매매를 할 때 미리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기준은 장이 끝나고 종목을 선정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한 거에 의해서 장중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리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장이 끝나고 나게 되면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내일에 대한 계획을 여기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 세우는 것과 관련돼서 아까 설명드렸던 갖고 있는 종목을 꾸준하게 점검하는 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해서 종목을 선정해서 분석했을 때와 지금의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종목 가지고 있는 거 잠깐 아까 종목을 몇 종목 제가 잔고에 갖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종목을 점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포트에 오늘 한 종목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있는데요. 6, 7개. 종목을 하나 간단하게 보유 종목을 뭐뭐 점검하는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했던 종목 일부 매도하고 일부는 보이고 있는데 바이로메드라는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매매 아까 좀 했었고 그러면 종목 잔고에 A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게 되면 3단계에서 종목이 선정이 되면 4단계에서 종목을 분석하죠. 분석하고 마지막 6단계에서 중간 점검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3단계, 4단계는 이미 했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단계, 4단계 다시 한번 설명 그냥 드리게 되면 매매했던 매수가 됐던 이유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가 발생이 되는 경우 이렇게 대량의 거래가 발생이 되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기가 들어오게 되니까 대량 거래 수반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급등이 나오고 옆으로 조정 그럼 조정권에서 매수를 노려보는 겁니다. 1차 반등을 주고 옆으로 기간 조정 주고 다시 2차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종목에 선정된 이유가 선정 이유가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 큰 양봉에 이런 정도죠. 여기 이런 가격을 종가로 깨지 않으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앞에 눌림 자리죠.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이 앞에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앞에 이런 지지가 됐던 라인들. 그러면 이게 한 19,700원 정도니까 종가상으로 최대한 본다라고 했을 때 이 61선 가격 19,000원 깨지 않으면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한번 N자로 파동이 나면 매도해도 되는 그런 쪽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약간 급락이 나온 모습들 하락이 되는 부분 그런 모습 며칠 보였지만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일부 매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반등시 지금 매도 거래가 다시 조정 때에는 거래가 없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와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렇게 실리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다시 기관도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체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차트도 움직이고 있고 수급도 호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등시마다 일부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수급적인 동향 체크해 보시게 되면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 개인이 계속 퍼렇게 매도하고 있으니까 수급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고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하게 되면 물량을 좀 더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목표가를 좀 올려도 되는데요. 올릴 때마다 매도가 하면 되겠죠. 지금 이런 N자 파동으로 많이 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을 점검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갖고 있는 종목인데 예를 들면 좀 부진하다
라고 하게 되면 매도를 고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를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죠. 계속 지금 4월 달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10만 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을 기준으로 11만 원 한번 갔다가 그죠? 다시 여기서 한번 매수 기회를 주고 또 11만 원, 11만 원 살짝 터치한 거니까 10% 한번, 10% 한번 이렇게 두 번의 매매 기회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복귀로 하게 되면 근데 저는 사실은 매매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데 되돌아보게 되면 뭐 5%라도 매매를 몇 번 했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매매 기회가 있었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0불선 자체가 이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종목마다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그 방송 날짜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전체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출연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이트 리치맵 사이트로 좀 가시게 되면 전문가 아카데미라는 쪽 제가 이 TV 방송 말고 아카데미를 통해서 방송 강의를 진행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리치맵 사이트에 가시게 되면 전문가 아카데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에 총 16차 강의로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뭐 TV 참고하신 분들 또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카데미 쪽에 또 별도로 강의해 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프로세스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공부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투자하기 상당히 어려우신데 지금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거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기타 뭐 그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